대한민국 질문 31. 북한 어부의 삶은 어떤가요? 북한에서 어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이 낚시 같은 것들을 할 경우 잡은 물고기들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바다 쪽이 먹을 걱정이 덜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작가는 한때 대북 라디오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놀랍게도 북한 사람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쓰는 작가의 가명까지 알고 있는 북한의 청취자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라는 말보다 조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남북한 우리말은 한때 작가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서 떠도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했었습니다. 그 번호를 기억했던 북한의 어부는 중국에 밀수하러 나온 김에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낚시는 허락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강과 호수, 바다를 모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생계 보탬이 될 정도의 고기는 잡지 못합니다. 북한의 어부들은 다른 직업보다 좀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바다 출입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바다는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곳이므로 만약 문제가 생기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두 번째, 배의 크기는 4인승이어야 하며 배 엔진은 8마력 이상 장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주할 경우 북한의 해안경비정이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출항할 때 해안경비대의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공해상에서 외국과 밀수 밀매를 하거나 탈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 장비, 짐들을 검사받고 필요 이상으로 챙겼을 때에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깃배에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가족이 모두 배에 타면 무조건 도주할 수 있는 요인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매달 정해진 수익금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고기는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정해진 수익금을 바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북이, 상어 등 희귀종 어류를 잡으면 반드시 상급당에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산과 들, 어디에서든 희귀한 물건은 상급당을 통해 수령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바다에 나가서 2일 이상 안 들어오면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혹시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들 때문이었을까요? 작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북한말의 달기우다는 들볶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엔진값 130만 원을 보내줬고 어부는 3일 만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부는 소식이 없었고 1년이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북한 어부는 작가가 탈북자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부는 1년간 보위부 고문을 받고 탈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작가가 도울 수 있어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웹툰 노동신문 국정원 이야기 13 만복의 탈북 스토리 5에서 만복의 탈출을 도와주는 분이 오늘 소개한 어부입니다. 도망 중 먼저 탈북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작가와 통화한 것입니다. 엄마 닮아서 착한 것 좀 보라. 앙부 19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해시계 1434년 세종 16년 완성된 앙부 19는 현재의 시각뿐만 아니라 1년 중의 절기까지 알려주는 달력을 겸한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해시계입니다. 앙부 19의 오목한 반구 형태는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과 하지, 춘분 및 추분, 동지에 이르는 태양의 고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한 세종은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시각을 말, 소, 토끼 등 12지 동물 그림으로 표시하고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에 크게 세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휴대용 앙부 19가 만들어져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천문학의 학습을 금하고 개인이 역설을 만들면 사형에 처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위하였으며 시대를 앞선 성군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